혹시 맨 뒤에 앉아 계시는 분 중 한 분 혹시 뒤에 문 닫아 주실 수 있으실까요? 감사합니다. 네, 이제 35분이 되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프로그램 혹시 뒤에 계시는 분들도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좋습니다. 모두 우선 이 프로그램에 큰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많은 학생들 앞에서 이런 프로그램 진행하는 게 처음이라 긴장이 되는데 최대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우선 프로그램 요약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인트로가 있을 예정이고 토플이랑 1탄, 2탄, 그리고 Q&A 세션, 그 다음에 제가 쉬는 시간을 드릴 겁니다. 그때 제가 간식 배부를 해드릴 예정이고요. 그 다음으로는 팝퀴즈가 있을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추가적인 질문 있으신 분들은 이 Q&A 세션 연락해 주시면 되고요. 그렇게 프로그램이 끝이 납니다. 이제 출석 체크를 이제 2번 할 거예요. 지금 1차 출석 체크 해주시면 됩니다. 40분까지 출석 체크하겠습니다. 이미 다 하신 것 같은데 혹시 다 하셨나요? 아직 못하신 분 계신가요? 다 하셨으면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제 약간 인트로를 재밌게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분위기를 풀기 위해서. 이제 여러분들은 이 프로그램을 안 들으셨으면 이제 절망스러운 이 모습, 이 학생들처럼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프로그램을 들으면 이제 이렇게 됩니다. 신청하기 참 잘하셨죠? 어메이징하죠? 근데 이제 궁금하실 수도 있습니다. 도대체 저 아래 있는 누구길래 우리를 토플을 가르치지? 뭐 영어 잘하나?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제일 궁금하신 거, 그래서 너 도대체 몇 점인데? 그래서 제가 제 점수를 공개하려고 합니다. Reading 30점, Listening 30점, Speaking 29점, Writing 29점. 나중에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텐데 토플이 120점 만점이거든요. 그래서 118점을 받았습니다. 딱 토플을 제가 2번을 봤거든요. 대학을 올 때 제가 지원서 낼 때 한 번, 그리고 제가 이번에 교환학교를 지원을 했어요. 그때 이렇게 2번을 냈는데 둘 다 신기하게 똑같이 118점이 나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좀 이제 믿음이 가시죠? 자, 강사 소개를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이원철 하우스 아래이고요. 도시공학과 2, 3학번. 그리고 제가 해외에 살았기 때문에 저희 International Baccalaureate라는 IB 디플로마를 이수를 했고요. 18년 동안 해외 살이를 했기 때문에 틀린 표현들을 쓸 수도 있고 그렇지만 PPT에도 약간 저거 좀 이상한데 맞춤법 틀렸는데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언어를 배우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영어는 뭐 기본적으로 하고 한국어 지금 배우고 있고요. French, Spanish까지 합니다. 언어를 좀 할 줄 아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죠. 이제 더 믿음이 가시죠? 자, 이제 깜짝 퀴즈를 하겠습니다. 뭐 이미 아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지만 제가 어디에서 살다가 왔을 것 같나요? 혹시 맞춰볼 수 있는 분? 하나, 손 들고 해주시면 됩니다. 네? 벨기에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니지만 이제 답변해 주셨으니까 제가 이거 드리면 나중에 드려야 돼요. 여기 힌트가 있네요. 네. 미국. 미국 아니에요. 아니
네. 네. 두바이. 아, 두바이 아니에요. 스위스 땡. 싱가포르 땡. 여기 잘 보시면 여기 모서리에 힌트가 적혀 있어요. 네. 맞아요. 저는 가나에서 왔습니다. 맞추신 분에게 이제 초콜릿, 가나 초콜릿을 제가 준비했어요. 이건 제 사비로 샀기 때문에 가나 초콜릿. 답변해주신 분들 나중에 제가 하나씩 꼭 드릴게요. 이제 Q&A나 이렇게 퀴즈 같은 거 있을 때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면 제가 가나 초콜릿 드립니다. 맞아요. 저는 가나에서 왔어요. 가나에서 산.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디테일 전에 기본적인 인포메이션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토플이란 아직 토플이 뭔지 모르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토플은 이제 Test of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이라는 약자입니다. 토플은 즉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사람들을 위한 영어 시험입니다. 읽기, 듣기, 말하기, 쓰기 이렇게 4가지의 영어 능력을 측정합니다. 이제 토플을 왜 보나요? 라는 질문이 있을 수도 있어요. 대부분 해외에 있는 외국 대학, 특히 미국, 캐나다, 유럽 등이 지원할 때 요구가 돼요. 그리고 해외 취업이나 인턴십 지원 시 필요할 수도 있고요. 자신의 영어 실력을 증명하는 공식적인 방법이에요. 한국에서는 토익을 많이 보죠. 토익은 그냥 한국인들한테만 해당이 되는 시험이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뭐 브리티시 시스템인가 IELTS라는 것도 있는데 토플이 가장 공식적인 방법이에요. 하고 전 세계 160개국 이상의 학교와 기관에서 인정을 받아요. 그래서 해외 유학이나 취업에 꼭 필요한 시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관심 갖고 지원해 주시면 돼요. 네, 이제 여러분들 제가 처음에 QR코드 스캔해서 이거 답변해달라고 했잖아요. 제가 궁금했어요. 그래서 왜 여러분들이 토플을 보고 싶은가? 한번 교환학생 신청을 준비하기 위해가 많은 것 같아요. 영어 국가에서 유학하고 싶어서 공부해두면 어딘가 쓸모 있을 것 같아서 정말 맞는 것 같아요. 토플 시험은 한 번쯤은 봐두면 나중에 취업이나 이럴 때 정말 유용하게 사용이 됩니다. 카투사 대학원 진출 스펙 단순 영어 공부 공분 가산점 해외 대학원도 몇 분 계시네요. 하고 취업 준비용 영어 능력을 성장시키고 싶어서 카투사 지원 영어 실력 향상 등등 하네요. 인턴도 이제 관심 있는 분들 계시고요. 맞아요. 다 타당한 이유인 것 같아요. 토플 시험 필요합니다. 자, 이제 기본적인 지식부터 참고를 해보겠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4가지 영역이 있죠. 리딩 같은 경우 영어 지문을 읽고 문제를 그대로 푸는 겁니다. 리스닝은 강의나 대화를 듣고 문제를 푸는 것이고, 스피킹은 마이크에 대고 이제 헤드셋을 줘요. 말하는 문제를 풀고, 이제 쓰기 같은 경우에는 에세이나 의견을 영어로 작성하는 시험입니다. 토플 점수는 각 영역당 30점까지 점수가 매겨집니다. 그래서 총 120점 만점이에요. 그러면 좋은 점수가 몇 점인가요? 라는 질문이 있을 수도 있어요. 뭐 다 달라요, 기준이. 하지만 80점 이상을 목표로 두시면 좋아요. 그러면 대부분의 대학에 지원할 수 있어요. 근데 100점 이상이라면 당연히 더 좋겠죠. 좀 명대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100점 이상을 대부분 요구하긴 해요. 아이비리그 다들 아시죠? 뭐 하버드 같은 경우나 뭐 코넬 유니버시티, 유펜 등등 100점은 조금 힘들 수도 있다. 105점에서 110점 이상을 요구합니다. 교환학교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이것도 준비를 했는데요. 나중에 교환학교 지원하실 때 국제처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대학교 목록들이 나와요. 그리고 그 엑셀 시트를 누르시면 여기 뭐 옆에 여러분들 맨 왼쪽에 대학교 이름들이 써져 있죠. 그리고 옆에 토프, IBT, 토플이라고 써져 있는 거는 이제 여기가 각 학교마다 요구되는 점수들 이렇게 다 써져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뭐 교환학교를 가고 싶으신 분들은 이 엑셀표를 참고하셔서 내가 몇 점을 목표하면 되는지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험 시간은 약 2시간입니다. 2023년 7월 이후로 토플 시험 시간이 짧아졌습니다. 원래는 3시간 이상이었고요. 현재는 약 2시간입니다. 이제 읽기 35분입니다. 2개의 지문을 읽고 문제를 푸는 거고요. 지문당 약 10문제가 나옵니다. 지금은 그냥 가볍게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그냥 기본적인 베이식스만 알려드리는 거니까. 듣기 같은 경우 36분, 강의 3개, 대화 2개가 나와서 총 11개의 문제를 푸시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하기 같은 경우는 16분, 꽤 짧죠? 총 4개의 말하기 과제를 줄 겁니다. 독립형이 있고 통합형이 있어요. 나중에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쓰기 같은 경우는 총 29분이 주어집니다. 2개의 과제가 주어지고요. 통합형 그리고 학술 토론 에세이가 나옵니다. 이것도 나중에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한국인 학생들이 잘 보는 시험이 있어요. 이게 뭘까요? 혹시 맞춰보실 수 있을까요? 그 4가지 영역 중에 한국인 학생들이 특히나 잘 보는 시험. 리딩 맞습니다. 사실 초콜릿을 이렇게 던질 생각이었는데 좀 멀어서 나중에 초콜릿 받으러 오시면 맞아요. 리딩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리딩 말고 리스닝입니다. 맞아요. 리딩하고 리스닝 한국인 학생들이 정말 잘 보는 시험들이에요. 그러면 한국인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시험은 당연히 스피킹과 라이팅입니다. 왜 그러는 것일까? 실제 경향을 살펴보면은 이제 리딩 같은 경우는 익숙한 시험 스타일이고 리스닝 같은 경우도 한국 교육 시스템으로 훈련이 가능합니다. 근데 스피킹 같은 경우는 실전이 참 중요하죠. 근데 그 경험이 부족하고 라이팅 같은 경우에는 한국인 학생들이 저보다 문법을 근데 좀 이상해요. 저도 한국인이긴 한데 이제 한국에 사신 학생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보다 훨씬 더 문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훌륭하실 거예요. 실력이 제가 못 따라잡을 정도로. 근데 이런 구조적이고 테크니컬한 방면은 참 잘하시는데 좀 그 자연스러움이나 그런 생각하는 걸 표현하는 부분 영어로 그것이 조금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말씀했듯이 리딩 같은 경우에는 수능이나 내신 등 지문 중심의 교육에 익숙하시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리딩을 잘 보는 것 같고 논리적으로 문제를 푸는 거기 때문에 리딩은 그게 핵심 포인트예요. 리딩 시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은 충분히 잘하실 겁니다. 리스닝도 듣기 연습 많이 하셨을 것 같아서 잘하실 건데 스피킹은 이제 한국에서 솔직히 영어로 말할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해외보다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말할 기회가 적고 또 이거 진짜 중요한데 발음이나 문법 실수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하고 짧은 시간 안에 솔직히 이 질문에 답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저한테도 어려운 부분입니다. 라이팅 같은 경우에는 자연스러운 문장 구성과 표현 다양성이 부족합니다. 문법 실수에 대한 부담도 있어서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결론적으로 스피킹과 라이팅은 실전 감각과 자신감이 더 중요해서 한국인 학생들이 조금 더 어려워하는 그런 시험들인 것 같아요. 자, 이제 조금 디테일하게 들어가겠습니다. 시험에 대해 꼭 알아야 할 것, 이제 리딩 섹션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5분이 주어지고요. 지문수는 2개입니다. 각 지문당 약 10문항, 총 약 20문제가 나옵니다. 보통은 대학 교재 수준의 아카데믹한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과학, 역사, 예술, 심리학, 생물학 등 다양한 분야가 나오고요. 배경 지식이 그래도 내가 그러면 배경 지식이 필요한 건 그건 아니에요. 리딩 같은 경우에는 필요한 정보는 다 지문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배경 지식이 없더라 해도 이러한 학술적인 라이팅을
읽어보는 연습은 필요하겠죠? 조금 익숙화되는 건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문제 유형 아주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factual information, 지문의 사실 정보 묻기. 이거는 제일 쉬운 것 같아요. 누가 무엇을 언제. 이런 것은 지문에 있는 그대로 찾으셔야 합니다. 뭐 영어이기 때문에 이거 더블 미닝이 있지 않을까? 딴 데서 이거 아닙니다. 이게 정답이다 싶으면은 그게 정답일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지문에 있는 그대로 찾아야 하시고, negative factual, 지문에 없는 정보 찾기. 그러면 질문에 뭐 땡땡땡, 뭐 not 땡땡, 뭐 except 이 외에 뭐 이런 가장 함정이 많은 유형이에요. 그래서 꼼꼼함이 가장 중요하겠죠. 하고 inference, 추론 문제입니다. 지문에서 암시하는 내용. 이제 명확히 나오진 않지만 여기서 핵심은 맥락을 통해 추론을 하는 스킬이 중요하겠죠. 그리고 vocabulary, 단어의 뜻 묻기. 근데 이것도 참 운에 달린 것 같아요. 저도 토플 시험을 보면서 한 번도 보지 못한 단어가 나와서 이게 뜻이 뭐냐? 라고 물어볼 때가 있어요. 우리가 모든 단어를 다 외울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맥락이 또 맥락이 아니에요. 문맥의 컨텍스트가 참 중요해요. 오버롤한 컨텍스트, 문맥을 통해 의미를 추측하는 스킬이 가장 중요합니다. reference 같은 경우에는 지시어 문제, it, they. 솔직히 이제 처음에는 뭐라 이렇게 사람이 뭐 Johnny 이렇게 했다. 그러면은 he went to grab coffee. Who is he? 이거는 너무 쉽지만 그럼 he가 누구예요? John. 이런 것처럼 reference를 하는 그러면 그 문제의 reading material을 그래도 이해는 해야겠죠? 누가 핵심 토픽, 유저가 누구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 문장과 연결, 이 연결성도 참 중요해요. 앞에 있는 이 지문들을 읽으면서 이해하는 능력이 참 중요하고요. Sentence simplification, 긴 문장을 간단하게 바꾸기. 이건 핵심 내용만 포함된 옵션을 선택하시면 돼요. 요약하는 스킬을 요구하는 질문입니다. Insert sentence. 그러면은 뭐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질문에 A, B, C, D가 나와요. 그럼 여러 가지의 문장들이 있는데 이 문장이 지문에 어디에 들어가는 게 가장 말이 되냐라는 질문이기 때문에 앞뒤 문맥 연결이 자연스러운 곳을 찾으시는 겁니다. 하고 summary to, 이거는 보통 맨 마지막에 나와요. 지문의 요약 정보를 고르시는 거예요. 가장 핵심적인 정보만 선택해야 돼요. 이 지문에 있는 핵심,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근데 이게 마지막에 있기 때문에 앞에 있는 질문들을 다 푸시고 나면 대충 이 지문이 뭘 설명하고자 하는지 대충 이해가 되실 거 아니에요. 그걸 사용해서 푸시는 거기 때문에 또 다시 돌아가서 처음부터 뭐 읽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면은 시간이 조금 아깝기 때문에 이제 잘 기억하시면서 푸시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example question을 하나 가져왔어요. 우선 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제 지문을 읽는 것보다 먼저 가장 중요한 거는 질문을 먼저 읽어봐야겠죠. What can be inferred about slaves' pidgin language? inferred가 아까 추론 문제, 지문에서 암시하는 내용, 정확히 나오진 않지만 맥락을 통해 추론하는 문제겠네요. 그럼 여기 같은 경우에는 처음이 가장 중요한 게 여기 그냥 pidgin language 뭐지? 그러면은 reading material에 pigeon are pigeon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다. Pigeon are strings of words copied from the language of 디디디디디. 오케이, pigeon이 이런 거구나. In many cases, it is difficult for a listener to deduce when an event happened, who did what to whom. Speakers need to use circumlocution. 저 잘 모르겠어요, 그 단어. In order to make their meaning understood. 자, 이거를 읽으면서 아까 제가 발음 잘못한 그 단어 있잖아요. 좀 어려워 보이는 단어. 그걸 보면서 이게 무슨 뜻이지? 이거 모르면은 내가 이걸 어떻게 풀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지금 시간은 가고 있고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은 과감하게 스킵하고 문맥을 통해 대충 이런 뜻인가? 라는 걸 유추하시는 힘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옵션들을 보면은
It contained complex grammar. 지금 읽은 부분에 대해서는 complex grammar, 어려운 문법 이런 부분은 안 나온 것 같아요. It was based on many different languages. 여러 가지의 여러 가지의 언어가 뭐 그런 식의 내용은 안 나왔죠. Reading은 아주 직관적인 그런 논리가 필요해요. It was difficult to understand, even among slaves. Difficult to understand? 이거 같은 경우에는 In many cases, it is difficult for a listener to deduce when an event happened, who did what to whom 이라고 나와 있네요. 이 피진이라는 언어는 이제 내가 말하는 사람과 듣는 이 사람들 다 약간 좀 어려워하는 그런 피진이라는 랭귀지였어요. 하고 맨 마지막에 It was created by the landowners. landowners가 만들었다고 하지 않았는데 노예들이 만들었다고 했는데 그러면 당연히 정답은 C가 됩니다. 근데 뭐 it contained complex grammar 거기에서 이것도 헷갈릴 수도 있는데 complex grammar 같은 경우에는 여기 나와 있잖아요. Which emerged from pigeons are termed 이거. complex grammar가 들어가 있는 시스템의 언어는 피진이 아니라 이거구나. 그러면 당연히 얘는 피진에 대해서 묻고 있기 때문에 complex grammar는 cancel out이 되는 거죠. 빨리빨리 cancel out 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빨리빨리 cancel out 되면은 딱 하나가 남잖아요. 그럼 얘가 가장 알맞으니까 C가 정답이겠죠? 뭐 다른 질문 같은 경우에 똑같은 reading material인데 Look at the word consistent in paragraph 4. This word could best be replaced by which of the following? 얘 같은 경우에도 저희는 지금 시간이 없어요. 그렇죠? 이제 이거는 vocabulary consistent에 대해서 물어봤기 때문에 바로 지문에서 consistent라는 단어를 찾습니다. 바로 찾았죠? 여기 하이라이트가 되어 있죠? 그러면은 consistent가 있는 그 문장을 읽으시면 됩니다. Each child used the signs differently, and there was no consistent grammar. No consistent grammar. consistent하다. 그러면은 뭐 만약에 consistent라는 단어를 모른다면 이거 끼워 맞추기를 할 수 있겠죠? No natural grammar. No predictable grammar. No imaginable grammar. No uniform grammar. 그러면은 이제 문장 같은 경우에는 each child used the signs differently 다 다르게 사용했다네. And there was no consistent grammar. 그러면은 differently에 반대되는 용어 그게 무엇일까? uniform 동일하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가 opposition에 라고 생각하시면은 그냥 바로 맞추시면 됩니다. 또 생각할 필요 없어요. 계속 생각하면은 틀릴 가능성이 높아요. 그냥 얘가 정답인 것 같다 하면 과감하게 선택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제 제가 토플 리딩을 이제 고득점 전략 탑5를 한번 생각해서 모아봤어요. 문제를 먼저 읽고 지문을 스캔하라. 제가 아까 이미 말씀드렸죠? 지문을 처음부터 꼼꼼히 읽으시면 안 돼요. 그게 너무 시간 아까워요. 먼저 문제를 보고 어떤 정보를 찾는지 파악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 해당 정보를 이렇게 스캔을 하고요. 스캐닝 해가지고 빨리 찾고 이제 정답을 이게 맞는 것 같다 하면 그냥 그걸 바로 선택하는 게 중요합니다. 시간 단축에 매우 효과적이고 정답 위치를 빠르게 찾아낼 수 있겠죠? 그러면은 그 질문에서 according to paragraph 3 바로 세 번째 문단으로 이동하시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유형별 접근법을 익혀라. 유형마다 아까 제가 여러 가지 유형을 알려드렸는데 유형마다 접근 방식이 달라요. 그래서 유형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이제 아까는 이제 사실 정보, 추론, 어휘, insert sentence, 요약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저희가 익숙하지 않은 것에 대한 약간 뭐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불안감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처음 보는 질문인데 어떻게 답하지? 하면은 이미 시간은 가고 있기 때문에 시험을 효과적으로 볼 수 없겠죠. 그래서 reading test 섹션에는 이러한 문제 유형이 있다는 걸 간단히 알고 계시면 덜 당황하시고 이제 정확성은 더 올라가겠죠. 이제 3번 tip 3 정답 근거는 반드시 지문 속 문장이어야 해요. 이거 정말 제 생각에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아는 정보다 이 질문에 대해서 나 이거 아는데 이 토픽 아는데 중요하지 않아요.
반드시 지문 안에서 정답의 근거 문장을 확인하시고 선택해야 해요. 계속 생각하시고 뭐 꼬리를 물고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면 틀려요. 하고 헷갈릴 때는 지문에 없는 정보나 과장된 표현은 오답일 가능성이 높아요. 이제 4번. 아까 또 말씀드렸는데 어려운 단어에 집착하지 말고 문맥으로 추론하라. 모르는 단어가 나온다고 해서 당황하면 안 돼요. 앞뒤 문장을 보고 최대한 아는 언어들로 활용해서 의미를 유추하셔야 합니다. 이거 정말 제 생각에는 토플 고득점을 받으시고 싶으면 이 유추하는 스킬이 가장 중요한 스킬 중 하나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토플은 단어 자체보다 문맥 속 의미를 파악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자, 오케이. 시간 분배. 이거는 뭐 당연한 팁이지만 35분 안에 두 가지의 지문이 있기 때문에 시간을 확인하시면서 한 지문당 17분에서 18분 안에 풀 수 있도록 연습을 하셔야 해요. 시간 관리가 안 되면 이제 마지막 문제도 못 읽고 막 넘기고 이러면은 이제 당연히 점수가 잘 안 나오겠죠? 그럼 이걸 어떻게 훈련을 할 수 있는가? 요즘은 인터넷에 문제들이 정말 널려 있어요. 그냥 TOEFL, 뭐 reading question, example 그렇게만 쳐도 너무 많아요. 어플도 있어요. 뭐 TOEFL, 뭐 practice라고 치면은 다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걸 가지고 실제로 시간을 재시면서 푸시는 거 중요합니다. 이제 지문 구조도 파악하는 거 중요하고 핵심 문장 위주로 정독하시는 거. 그래서 마무리 팁, 리딩에 대한 다 읽는 시험이 아니고 정답이 있는 문장을 빠르게 찾아내는 전략 시험입니다. 리딩 하면은 읽는 거구나. 다 읽어야지. 그러면 안 돼요. 이제 리스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리스닝에 대한 베이직 인포메이션. 시험에 대해 꼭 알아야 할 것은 약 36분이 주어집니다. 문항도는 총 28개의 문제가 있고요. 음성 자료 구성은 이제 3개가 이제 강의 2개는 대화에 대한 그런 음성 자료가 제공이 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모든 음성은 딱 한 번밖에 들을 수 있어요. 그러면 집중력과 필기가 정말 중요하겠죠? 하고 이거 멍 때리면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하고 실제로 한국에서 이제 원래 코로나 시절 때에는 토플 홈 에디션이 있었어요. 집에서 볼 수 있는 토플 시험. 근데 요즘은 그런 토플 홈 에디션은 교환이나 이렇게 인턴십 지원할 때 받아주지 않아요. 그래서 토플 시험 센터를 가야겠죠. 그럼 한 방에 한 50명 정도의 학생이 다 동시에 시험을 봐요. 아무리 클래스 생겨도 내 옆에 바로 학생이 있기 때문에 이 학생이 뭐 스피킹 테스트나 이걸 나 먼저 들어와가지고 등록해서 시험을 보고 있으면 저는 리스닝 하고 있는데 내 옆에 있는 학생은 스피킹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럼 막 말하는 게 들리잖아요. 방해되잖아요. 최대한 집중하셔야 돼요. 왜냐면 한 번밖에 들을 수 없어요. 리스닝의 문제의 유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전체 내용의 요점 묻기, 메인 아이디어, 그리고 디테일, 구체적인 사실 내용 묻기, inference. 이거 아까의 리딩에서도 나왔었죠. 말로 드러나지 않은 의미를 추론하는 억양이나 상황, 맥락을 주의 깊게 들으셔야 합니다. 이게 참 어려워요. attitude, 화자의 감정이나 태도를 파악하셔야 됩니다. 그냥 단어만 집중하시면 안 되고 전체적으로 이 사람이 지금 화자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가, 지금 화난 건가, 장난을 치는 건가, 이런 거를 파악하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function, 어떤 의도로 말했는지, 뭐 제안하는 거, 요청하는 거, 비판, 거절, 이런 것도 빨리빨리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organization, 말의 구조 전환이에 순서나 이유, 결과, 이런 구조적인 부분, connecting content, 비교, 대조, 예시 등 연결 관계를 파악하는 거. 얘랑 A랑 B가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 연결어 표현을 유심히 들으셔야 합니다. 하고 마지막으로 understanding meaning, 표현이나 관용구의 의미를 묻기. 이것도 또 문맥이 나오네요. 제가 아까 문맥이 정말 토플 시험 고득점 받기 위해서 중요하다고 했죠. 문맥 안에서 해석해야 합니다. 자, 이제 뭐 리스닝 같은 경우에는 이거 원래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그냥 스크립트로 가져왔어요. 그러면은 이제
제가 example로 하자면 어떤 식으로 나가냐면요. 뭐 listening test가 이제 뭐 시작하겠다 그러면 So today we're going to talk about animal migration, specifically how birds navigate over long distances. 이렇게 하고 끊임없이 그냥 다 말해요. 그리고 나서 끝나면은 이제 질문이 나겠죠? What is the lecture mainly about? 그러면은 listening 같은 경우에는 종이랑 연필이 주어져요. 필기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필기를 하면서 아까 맨 처음에 specifically how birds navigate over long distances 그러면은 하고 계속 듣다 보면 이제 근데 이게 리스닝이 정말 필기가 정말 중요해요. 한 번밖에 못 듣기 때문에 최대한 핵심 용어들을 이렇게 빨리빨리 이렇게 적으시는 게 중요한데 뭐 이거 examples 건너뛰고 나중에 오케이 리스닝 그냥 고득점 팁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필기는 나중에 나오니까. 자 이제 첫 번째 듣기 전에 문제 유형을 예측하는 아까 리딩에서도 같은 팁이 나왔었죠. 문제 유형을 예측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중요합니다. 토플 리스닝은 언제나 대화의 패턴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유튜브에 그냥 토플 리스닝 example 이렇게 그냥 쳐보면 정말 많거든요. example이. 그런 걸 들으면서 그거를 이해하는 걸 연습해 보세요. 그러면은 언제나 강의에 대한 리스닝 같은 경우에는 다 그 구조가 다 비슷비슷하고 대화의 패턴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걸 많이 들으면은 당연히 시험장에서 당황하지 않고 문제를 잘 풀 수 있겠죠? 하고 듣기 시작 전에 이건 요점이 문제일까? 감정 세부 사항 이런 거를 미리 생각하고 이제 포인트를 이제 잡는 게 정말 중요해요. 뭐 예를 들어서 교수가 문제점을 말하면 해결책 질문이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뭐 이런 것처럼 이제 유추를 하는 거죠. 이렇게 이런 대화를 말했으면 이런 느낌의 문제가 나오겠다. 근데 그걸 알기 위해서는 많이 들어봐야겠죠. 노트 테이크는 전체 내용이 아닌 핵심 구조 중심으로. 제가 막 영어로 뭐라고 말하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필기하면서 그걸 다 똑같이 적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불가능합니다. 모든 단어를 적으려고 하면요. 오히려 핵심 내용을 놓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팁을 드리자면 이 세 가지 중심으로 메모하시는 게 중요해요. 메인 토픽, 주제, 하고 주요 포인트. 이렇게 문단을 나눠서 이렇게 말을 하는 좀 끊고 이 화자 말하는 사람이 이렇게 first 그다음에 second 이렇게 말하니까 주요 포인트 first에서는 처음에 이 교수님이 뭘 말씀하실 때 주요 포인트가 뭔지 second part에서는 주요 뭐가 맞는지 이런 거를 잘 파악하셔서 그거를 적는 게 중요해요. 다 적는 것이 아니라 하고 뭐 예시를 들어주거나 뭐 어떤 이유를 설명하거나 because 뭐 하고 비교 in comparison 뭐 이런 식으로 적으면 그런 건 좀 중요한 부분들이니까 이런 예시, 이유, 비교 이런 내용이 나오면은 그거에 대한 노트 테이킹 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네. 이제 세 번째 팁. 문제에서 들었던 표현 그대로가 나오면 오답일 수가 있다. 토플은 함정으로 유사한 단어를 그대로 문제에 넣고 내용은 반대인 경우가 정말 많아요. 꼭 지문 내용을 바탕으로 의미가 같은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 녹음으로 she didn't say it was impossible, just difficult 이랬는데 이제 she said it was impossible 이라는 답변 옵션이 있을 수도 있어요. 토플 시험을 보는데 좀 이제 스트레스한 환경이니까 그냥 impossible 비슷하네 그리고 impossible 체킹하면은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유사한 단어 그대로 문제를 넣고 내용이 반대인 경우가 있으니까 노트 테이킹 한 거랑 내가 생각하는 거랑 이게 의미가 같았는지 그걸 잘 생각하시는 게 중요해요. 네 번째, 문장 억양하고 태도를 잘 들어라. 이건 정말 중요해요. 막 질문에 I guess we could do that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목소리에서 벌써 약간 확신이 없다라는 것을 머릿속에 기억하셔야겠죠? 하고 솔직히 그냥 great라는 단어를 들으면은 정말 좋은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 listening 거기 녹음 파일에서 뭐 that's just great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약간 뭔가 비꼬는 말투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냥 느낌으로. 그럼 이거는 sarcasm이다. 이건 비꼬는 거다. 진짜로 이 확신을 갖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거를 잘 파악을 하셔야 합니다. 근데 이런 거는 내가 어디서 연습을 할 수 있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 영어 영화나 드라마나 이걸 한 번씩 그냥 시간 있을 때 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그러면은 이게 익숙해져요. 하고 5번째. 이것도 뭐 아까 리딩에서 너무 생각하지 말라 이거랑 비슷한 팁이에요. 정답은 처음 듣는 순간 바로 체크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라. 한 문제를 오래 고민할수록 이제 내용을 못 듣게 되고 대부분 처음 떠오른 답이 맞는 경우가 많아요. 빠르게 결정한 훈련이 필요해요. 이제 리스닝에 대한 마무리 팁 드리겠습니다. 리스닝은 많이 듣는 것이 아니라 의도를 이해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이에요. 이 사람의 의도가 무엇인가? listening 다 들으면 그냥 질문 다 답변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아니에요. 말하는 사람의 의도를 이해하셔야 돼요. 이제 스피킹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이거 약간 PPT가 좀 이상했었는데 여기 있죠? 시험 구성 문제 유형 총 시간 16분. 16분 정말 실제로 토플 시험 보실 때 1분처럼 지나가요. 과제 총 4개. 각 문제의 준비 시간과 답변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눈 아프시죠? 죄송해요. 자, 스피킹 4가지의 유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독립형, 통합형 또 있고 통합형 좀 있죠.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그냥 independent, 개인 의견 말하기. 나의 생각과 경험. 준비 시간은 15초가 주어지고 말하기 45분. 진짜 짧아요. 15초. 솔직히 준비 못 할 수 있어요. 근데 당황하지 않고 무조건 뭐라도 말하는 게 중요해요. 하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reading이랑 listening이 합쳐져 있는 통합형이네요. 짧은 글을 읽고 대화를 듣고 요약하기. 준비 시간 30초. 말하기 60초. 시간 더 많네. 그래도 이거 진짜 빨리 지나가요 시간. 또 통합형이 있는데 짧은 강의를 듣고 핵심 내용을 말하는 것. 준비 시간 20초, 말하기 60초. 하고 마지막으로 글과 강의를 듣고 개념을 설명하기. 준비 20초, 말하기 60초. 시간이 진짜 없어요. 자, 뭐 여러 가지 이거는 제가 읽으라고 한 게 아니라 그냥 이런 느낌의 스피킹 문제들이 나와요. 뭐 그룹 스터디가 좋냐, 혼자 스터디하는 게 좋냐, 뭐 밖에서 일하는 게 좋니, 아니면은 뭐 사무실 회사 안에서 이제 일하는 게 좋니. meatless diet, 고기 안 먹는 사람들 뭐 어떻게 생각하니? 그게 건강이랑 어떻게 연결되어 있을까? 이렇게 좀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사람들의 의견이 좀 나눠지는 토픽들. 우리가 그냥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냥 뭐 예를 들어서 매일 전공 수업이 1교시면 이게 괜찮은 건가? 뭐 예를 들어서 그냥 아주 간단하게 그런 토픽들을 그냥 내가 생각하는 대로 그냥 집에 혼자 있을 때 영어로 그냥 내가 뭐 문법 다 상관없고 뭐 단어가 틀렸든 맞든 간에 그거 다 상관없어요. 그냥 혼자 있을 때 그냥 혼자 주물주물 말해보세요. 그게 정말 큰 도움이 되거든요. 지금 하나 example을 해볼게요. Immediate versus delayed responses. 이제 문자나 이메일 같은 게 왔을 때 바로 답변을 하는 편이신가요? 아니면 조금 있다가 답변을 하는 편이신가요? 이런 질문이네요. While some people respond to emails, messages, and calls right away, others take their time. Which approach do you follow? 당신은 어떻게 답변을 하시는지, 빨리 답변을 하시는지, 좀 이따가 답변을 하시는지, and why? 그거에 대한 타당한 이유를 제시해야겠죠? Include example. example S가 붙어 있네요. 그렇죠? examples. 하나의 예시만 주면 안 돼요. 최소 2개를 줘야 한다는 거예요. 고득점을 얻기 위해서는. And to explain your reasoning. 자, 이거는 커버 스피킹 이 첫 번째 유형의 문제라는 걸 유추를 할 수 있어요. 왜냐면 개인 의견 말하기잖아요. 자신의 생각과 경험 이런 느낌의 질문을 물어보기 때문에 준비 시간 15초, 말하기 45초가 주어집니다. 그러면 이상적인 답변 구조는 어떨까? 나의 선택을 분명하게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게 특히 모든 언어는 그렇긴 하지만 특히 영어에서 정말 중요해요. 이 첫 introduction 섹션에 내가 말할 모든 것이 함축되어 있어야 해요.
아 얘는 정확하게 A를 좋아한다 아니면 B를 좋아한다면 바로 단번에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리고 두 번째, 첫 번째 이유를 대시고 구체적인 예시를 말하기. 그냥 이유만 되면 안 돼요. 그 이유에 대한 예시도 줘야지. 아 그럼 더 각인이 되겠죠. 듣는 사람 입장으로서는. 두 번째 이유, 구체적인 이제 예시 말하기. 이렇게 2, 3 두 가지의 이유를 댔죠. 그리고 시간이 남는다면 간단하게 결론 정리하기. conclusion. conclusion 같은 경우에는 introduction이긴 해요. intro랑 비슷해요. 근데 다시 한번 강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이거다. 그럼 이게 재밌는 게 이 스피킹이나 라이팅 같은 경우, 이 리딩이랑 리스닝 같은 경우에는 점수가 바로 나와요. 시험을 보고 나면. 근데 스피킹이랑 라이팅은 조금 시간이 좀 한 일주일 지나야지 점수가 오거든요. 그게 왜냐면 실제로 사람이 스피킹한 녹음을 듣고 라이팅도 본인이 읽고 점수를 매기기 때문에 한 사람이 그걸 다 점수를 매기는 게 아닐 거 아니에요. 채점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듣는 사람마다 조금 채점하는 기준이 아주 묘하게 조금씩 다를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고득점을 얻기 위해서는 정확성이 필요해요. 막 계속 길게 설명을 하지 말고 정확하게 딱 단도직입적으로. 그래서 제가 답변한다면 어떻게 답변할 것 같은지 제가 이거 한번 적어봤어요. 저였으면 이렇게 적었을 거예요. I personally prefer to respond to emails and messages immediately rather than delaying. 저의 포인트를 바로 말했죠. First, 이제 저의 첫 번째 이유, it shows respect and responsibility. For example, when my professor sends an email about a deadline, I reply right away to confirm that I received the information. 저의 첫 번째 이유와 이에 대한 예시를 제가 넣었죠. It builds trust. 다시 한번 강조한 거예요. 왜 내가 이걸 선택했는지. Second, responding quickly helps reduce stress. 저희 두 번째 이유예요. 하고 두 번째 예시. If I delay, the messages pile up, and I feel overwhelmed. But by replying immediately, I keep things organized and clear. 이제 conclusion. Overall, immediate responses help me stay efficient and reliable, which is why I always try to respond right away. 깔끔하게 딱 내가 말하고 싶은 요점만 말하는 것이 중요해요. 근데 익숙하지 않으면 솔직히 그 무언가를 표현하기 위해서 계속 그냥 머리 생각나는 대로 그냥 계속 말씀하시게 될 거예요. 근데 차라리 그게 나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스피킹 이 시간이 이렇게 제 화면에 이렇게 계속 이제 10초 남았다, 9초 남았다 이거 내려가면은 당황하기 때문에 하다 이게 끝날 수도 있잖아요. 차라리 그럴 바에는 이렇게 말 못할 것 같다. 뭐라도 말하는 게 중요해요. 하는 것보다 그냥 머릿속에 떠오르는 단어들을 뭐라도 말하는 게 중요해요. 스피킹에서 점수를 조금이라도 높게 받고 싶으면. 이제 토플 스피킹 고득점 전략 알려드리겠습니다. 템플릿은 필수, 외워두고 자동으로 써라. 말하기는 제한 시간이 짧기 때문에 말할 때 구조를 미리 외워두면 이제 시간 낭비가 없이 자연스럽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타스크 1, 아까 개인 의견의 질문 같은 경우 I prefer A or B for two main reasons. First, second, 이 구조를 알아주면 개인 의견에 대한 질문이 나오면 바로 그냥 이렇게 포맷으로 쓰면 되니까 시간 낭비가 덜하겠죠? 이렇게 말하면은 시간 낭비가 덜하겠죠? 이제 task 2에서 4, 통합형 같은 경우에는 the reading, 이제 읽어야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질문에는 the reading states that, but the speaker disagrees by saying. 이제 이런 느낌의 구조들이 있어요. 그럼 이 구조들이 이것만 있지 않고 구조들이 참 많을 텐데 그 구조들은 다 어디에 있어? 인터넷에 TOEFL Speaking Template라고 치시면 정말 많아요. 그 중에서 내가 외우기 쉬운 것들을 몇 개를 골라서 외워두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제 두 번째 시간 분배 훈련. 말하는 연습은 반드시 타이머와 함께. 혼자 연습한다고 해서 계속 말하다 보면 이거 시간 진짜 많이 가요. 이게 타스크 1 준비 15초, 말하기 45초라고 했고 타스크 2에서 4는 준비 20초에서 30초, 말하기 60초. 진짜 이거는 해보셔야 알아요. 진짜 10초처럼 지나가요. 60초? 진짜 5초 같아요. 그래서
스톱워치로 연습하면서 처음, 중간, 결론의 시간 분배 훈련이 정말 중요해요. 제가 아까 말했듯이 그냥 뭐 혼자 중얼중얼거리면서 연습할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재밌게 타이머를 한번 재보세요. 내가 이렇게 말하면은 대충 시간이 이 정도 나오는구나. 그러면은 내가 45초를 말하려면 대충 이 정도 말하면 45초구나 이런 감을 익히는 게 중요해요. 세 번째는 이거 정말 중요해요. 발음보다 문장력이 훨씬 중요하다. 발음? 발음 제 발음 안 좋은데 어떡하죠? 저 콩글리시예요. 완전 상관없어요. 콩글리시든 뭐 인도 억양이든 중국어 억양이든 뭐든 간에 발음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무엇이냐? 단어가 잘 들려야 돼요. 결국 그렇죠? 왜냐면 사람이 채점하기 때문에. 그리고 말의 강조나 감정 표현. 만약에 내가 발음에 정말 자신이 없다면 내가 말하고자 하는 의견에 어떤 부분을 강조를 해야 하는지, 어떤 부분은 내가 감정을 표현해야 하는지 이거 정말 중요한 팁이에요. 그래야지 이제 듣는 사람 입장에서 이 발음 이게 뭐라고 하는 거지? 얘가 이 부분을 조금 화내는 말투로 말했네. 이 사람이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나 보다라는 거를 이제 시험 매기는 사람은 이제 유추를 할 수 있겠죠? 그럼 자연스럽게 점수가 올라갈 수도 있겠죠? 하고 논리적인 흐름이 필요해요. 처음부터 끝까지 주제의 일관성을 유지하면 돼요. 왔다리 갔다리 하면은 당연히 점수가 낮게 나오겠죠? 나는 A가 B보다 낫다고 생각해요. 끝까지 A가 나는 좋아 라는 것을 강조하셔야 돼요. 하고 자주 나오는 주제로 말하기 습관 만들기. 뭐 주제 예시 제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진짜 아무 주제나 괜찮아요. 친구와의 우정, 뭐 온라인 수업, 여행, 기술, 공부 다 그냥 우리가 평상시에 사용하는 그런 주제들 갖고 혼자 말하는 습관. 스피킹은 솔직히 답이 없어요. 내가 직접 말해봐야 돼요. 나는 이 주제 생각하면서 머리로 생각하는 거 그거 실제로 말해보시면 그거 훨씬 더 어려울걸요. 실제로 입 밖으로 소리를 내서 말씀하시는 거 그 연습이 정말 중요해요. 뭐 시간이 급한 사람들은 매일 하나씩 불러서 45초 동안 말해보고 녹음해서 확인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냥 시간만 재고 이렇게 시간 지켰네. 근데 내용이 완전 엉터리면은 그 시간만 지킨 거잖아요, 그렇죠? 녹음해서 한 번씩 들어보는 것도 저는 중요하고 좋은 연습이라고 생각해요. 하고 자기 답변을 녹음하고 스스로 피드백을 해보세요. 이제 내가 이걸 들으면서 내용이 논리적인가? 템플릿을 내가 활용했나? 중간에 너무 이런 소리가 많이 들어가면 버벅거리면 멈추지 않았나? 이제 부족한 부분 같은 경우에 그 부분을 개선하면은 솔직히 스피킹 점수 정말 높게 받으실 수 있어요. 이제 토플의 스피킹 시험에 대한 마무리 팁은 원어민처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한된 시간 안에 내 생각을 구조 있게 전달하는 시험이에요. 뭐 발음, 뭐 그런 거 다 상관없어요. 이제 라이팅 시험이 남았네요. 이제 첫 번째 시험 구성과 문제 유형. 총 시간 약 29분 하고 과제가 두 가지가 지워져요. 이제 첫 번째 과제는 Integrated Writing. 읽기, 지문과 듣기 강의가 있어요. 하고 그걸 비교 예약하는 에세이를 쓰셔야 하는 거예요. 시간은 20분이 주어져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독립형 Academic Discussion이에요. 온라인에 토론에 참여하듯이 의견을 제시하는 거예요. 보통 어떤 블로그 같은 그런 창이 떠요. 그럼 그 창에 뭐 교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이렇게 적혀 있고 뭐 학생 A는 이렇게 B는 이렇게 적혀 있으면은 약간 온라인의 토론 느낌이잖아요. 그걸 내가 참여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시간은 9분밖에 안 주어져요. 이제 첫 번째 통합형 같은 경우에는 80에서 100단어의 글을 먼저 읽고 이어서 2, 3분짜리 강의를 듣는 거예요. 그리고 두 내용을 비교해서 150에서 225단어의 에세이를 작성하시는 겁니다. 보통 그냥 write over 100 words로 적혀 있지만 그 100개의 단어는 최소예요. writing은 솔직히 저는 많이 쓸수록 좋다고 생각해요. 시간이 남았네. 그냥 스킵. 이제 다음 문제 충분히 내가 쓴 걸 다시 읽어보고 어디에 내가 디테일을 더 더할 수 있는지 내 영어 실력을 어디에 더 뽐낼 수 있는지 그런 걸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주로 듣기 내용이 읽기 내용을 반박하는 구조가 많아요. 이거를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목표는 두 자료를 요약하고 두 자료 이제 그 강의와 글이겠죠. 하고 어떻게 연결되거나 반박하는지 이걸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이제 라이팅 같은 경우에는 그 이에 대한 비교에 관한 질문이 나오면 이제 이렇게 나올 쓸 수 있겠죠. The reading states that
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는데 But the lecturer contradicts this by saying 그 말하는 이 강의자가 이 반대의 입장을 가지고 있다. 이러이러한 말을 했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하고 두 번째 독립형 academic discussion essay 같은 경우에는 질문과 상황이 주어져요. 두 명의 가상의 학생의 의견이 보일 수 있고 두 명 이상이 될 수 있어요.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고 그 이유를 논리적으로 쓰셔야 하는 질문입니다. 이 분량은 약 100에서 150단어지만 아까 말씀해 드렸듯이 많이 쓸수록 좋아요. 목표는 일상적인 주제에 대한 명확하고 논리적인 글을 쓰셔야 합니다. 이제 example이 있습니다. example이 있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이 블로그 같이 나오잖아요. 맨 첫 번째 professor는 이렇게 말을 하고 메gan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데이비드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하네요. 질문이 뭐지? Write a post responding to the professor's question. 이 교수님이 어떤 질문을 물어보나 봐요. 이 교수님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내가 써야 하고 In your response, you should, number one, express and support your personal opinion. 나의 의견을 정확하게 전달을 해야 하고 그거에 대한 근거를 뒷받침해야겠죠. Make a contribution to the discussion in your own words. 이제 이게 conversation이잖아요. 하나의 대화장이잖아요. 그럼 메gan과 데이빗의 의견도 적혀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 대화에 내가 어떻게 낄 수 있는지를 파악을 하고 싶어하는 그런 질문이에요. 그럼 내가 메gan과 데이빗이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 내가 알아야겠죠? 그래야지 내가 뭐 데이빗, 메gan은 뭐 이렇게 말했지만 나는 반대한다. 이렇게 하지만 여기서 또 약간 좀 함정이 있어요. Make a contribution to the discussion in your own words. In your own words라고 나와 있네요. 그 뜻은 내가 메gan이 의견을 내가 어떻게 이해했는지 내가 직접 써야 돼요. 메gan은 이렇게 말했다고 그대로 따라 적으시잖아요. 그거 점수 안 줘요. 내가 생각하는 그대로 적어야지 여기 적혀 있는 거 그대로 따라서 메gan이 이렇게 말했다 그렇게 적으시면 안 돼요. 제가 만약에 이렇게 이 질문을 읽었으면은 여기 질문이 A new story about artificial 인공지능에 대해서 말을 하네요. And of course, companies are spending enormous amount of money to develop AI 투자가 점점 많아지고 있고. Before next class, I want you to consider the following question. 이게 질문이지? Is AI a dangerous technology that overall will be harmful to society, or is it a powerful tool that will improve the lives of people? AI가 좀 위험한 기술인가? 아니면 우리의 삶을 더 질을 향상시켜줄 수 있는 그런 테크놀로지인가? 라는 질문을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면은 메간 같은 경우에는 얘는 무슨 의견을 가지고 있지? 맨 처음에 바로 나왔는데 Personally, I think AI is a threat. 얘는 AI 활용에 대해 반대를 하는 학생이네. 여기 두 번째는 David. I disagree with Megan. 얘는 메간의 의견을 동의하지 않으니까 얘는 AI를 좋아하는 아이인가 보다라는 거를 알 수 있겠죠. 그럼 저였으면은 이렇게 적었을 것 같아요. 나는 데이빗의 의견과 더 동의한다. The artificial intelligence is ultimately a powerful tool that can greatly benefit society. 이것은 제가 벌써 첫 번째 문장에 제 의견을 전달했어요. 그렇죠? AI는 엄청 좋은 테크놀로지로서 우리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이 사회를 도움을 줄 수 있다. 하고 I agree with David이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이 주제, 이 대화의 장을 내가 이미 이해를 했다는 것을 제가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서 while Megan은 이렇게 말했지만 I believe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나의 주장을 말한 다음에 for instance 제가 그 예시를 줬죠. 그리고 또 두 번째 예시 줬어요. It also supports 따라라라라 하고 맨 마지막에 나는 나의 정말 개인적인 의견을 넣는 거예요. 이렇게 AI는 참 좋지만 그래도 조금 에티컬한 그런 가이드라인이 필요하고 활용도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고 프레임워크가 필요하다. 그래야지 우리에게 좋게 이렇게 활용도를 가장 높여서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내 의도를 전달하는 게 중요해요. 토플 고득점 전략 제가 알려드릴게요. 각 타스크에 맞는 템플릿 구조는 반드시 익혀라. 이것도 또 템플릿이라는 단어가 나오네요. 글의 논리와 흐름은 템플릿이 절반 이상을 결정해요. 이거는 정말 영어 토플을 안 보셔도 영어를 배우는 사람들에게 정말 중요한 그런 부분이에요. 템플릿.
특히 시간 압박 속에서 쉽게 시작하고 마무리할 수 있게 도와줘요. 이것도 템플릿도 인터넷에서 그냥 TOEFL writing templates 이렇게 적으면 진짜 많아요. 몇 가지 내가 편하게 외우기 편한 거 그거 그냥 외워두시면 되고 이제 뭐 템플릿 제가 여기 예시를 그냥 넣은 거예요. 통합형 템플릿 타스크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뭐 독립형은 이렇게 할 수도 있다. 그냥 예시를 가지고요. 참 많아요. 통합형 같은 경우에 비교 요령이 핵심이에요. 내 의견 중요하지 않아요. 이게 많은 학생들이 실수하는 포인트거든요. 자기 의견을 넣는 거예요. 근데 내 의견은 이 첫 번째에서는 중요하지 않아요. 두 가지의 그 자료를 가지고 내가 비교를 하는 것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반드시 reading하고 listening 내용을 비교 요약해야 해요. 그래서 이렇게 적으면 완전 빵점인 거예요. I think the speaker is right. 내 의견이 들어가고 내 생각이 들어간 거잖아요. 내 의견과 생각은 첫 번째 통합형 같은 경우에는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the lecture contradicts the reading by pointing out 등등등 이렇게 적으면은 이제 정확하게 이제 이 비교 요약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 참 중요합니다. 하고 세 번째 고급 연결어와 표현을 입혀서 글을 더 세련되게 만들자. 한국어도 똑같잖아요. 좋은 글은 그래서 하면은 잘 쓴 글이라고 할 수는 없죠. 더 다양한 표현이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 뭐 also 이렇게 쓰는 것보다 뭐 also 한번 썼으면 뭐 in addition, moreover, but 말고 아니면 다른 situation은 뭐 however, nevertheless 이런 식으로 이런 고급 표현들을 찾아보고 몇 가지는 내가 알아야 한다. 고득점을 받기 위해서는 이게 중요해요. 하고 네 번째 또 시간 분배라는 게 나왔네요. 이거 정말 중요하거든요. 총 29분 주어지기 때문에 둘 다 이 시간 안에 작성을 하셔야 돼요. 29분. 연습하실 때에도 시간 재시면서 하시는 거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도움이 많이 돼요. 하고 마지막 팁. 쓰기 전에는 꼭 아이디어를 간단히 정리하고 시작하라. 이거 이제 제가 한국에서 교육을 안 받아봤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해외에서는 대부분 literature가 그거 뭐죠? literature? 문화. 영어 문학 수업을 들어요. 대부분. 그때 이제 글 쓰는 것도 많이 연습을 하거든요. 그럴 때 언제나 에세이 같은 거 쓸 때에는 선생님이 그것까지 내라고 해요. 아이디어 정리한 거. 정리 안 하는 사람들한테 막 포인트 안 주고 그래요. 그 정도로 쓰기 전에 이거 아이디어를 내가 이거를 말할 것이고 첫 번째 패러그래프에 이거 말할 거고 두 번째 그걸 먼저 정리하는 게 진짜 큰 차이를 줘요. 특히 이렇게 시간이 빨리빨리 갈 때 내가 까먹을 수도 있잖아. 이거 말하려고 했는데 뭘 말하려고 했지? 이제 적은 걸 보고 빨리빨리 그거에 대한 답변을 적는 게 시간 요약에 좋고 머릿속 정리하는 것도 이제 도움이 돼요. 여기 두 번째 거 특히 독립형에서 독일의 이유, 예시를 떠올려 놓고 시작하는 시간도 조락되고 매출도 좋아진다. 그래서 라이팅의 팁은 문학적인 글을 쓰는 게 아니라 논리적이고 명확하게 주장과 이유를 전달하는 능력을 평가합니다. 이제 여기까지 1부가 마무리가 되었는데 지금까지 너무 많은 내용을 말씀드렸죠. 제가 혹시 원하시면 이거 PPT 제가 올려드릴 수 있어요. 혹시 지금 질문 있으신 분들 있으면 지금 물어봐 주시면 됩니다. 혹시 이해가 안 갔거나 이 부분 추가 설명 필요하다 하는 분들 있으면 지금 자유롭게 손 들어 주시면 돼요. 없나요? 오케이. 그러면 쉬는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쉬는 시간 드릴 건데 제가 간식 준비했다고 했잖아요. 뒤에 제가 명랑핫도그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뒤에 뭐 화장실 가시고 싶으신 분 화장실 가시면 되고 제가 뒤에 간식 나눠드릴 테니까 원하시는 분 주시면 돼요.
명란 핫도그 맛있게 드셨나요? 사실 이 예산 이슈 때문에 그냥 과자 한 달씩 그런 이름이 막 그냥 간식 안주면 안 그냥 간식을 먹으면 안 된다는데 여태까지 싸워서 그냥 나도 사온 거예요. 진짜 이 그냥 햄버거 가지고 75개 계속 가지고 왔어요. 배달비 아끼려고 잘했죠? 핫도그 당일 좀 박수 안 나오는데 이제 간식을 드리니까 박수가 안 나오네요. 아무튼 네, 맛있게 드셔주셔서 감사하고 나중에 끝나고 나 질문 아까 Q&A 세션에 참여했었다 뭐 질문 답했었다 뭐 오답이든 정답이든 그냥 초콜릿 먹고 싶으면 그냥 나중에 끝나면 저한테 오시면 돼요. 나왔습니까? 자 그러면 다 들어오셨다는 걸 믿고 이제 2차 출석 체크 진행하겠습니다. 55분까지 할게요. 잘 하실 것 같은데 다 하셨나요? 안 하신 분들 없죠? 그냥 그러면 진행할게요. 저희 모두 빨리 가고 싶으니까 그렇죠? 오케이. 이제 2차는 제가 팝 퀴즈를 준비를 해봤어요. 근데 이거 설명 잘 들으셔야 돼요. 먼저 이거 들어가시기 전에 한 번만 이거 먼저 설명부터 들으실게요. 원래 이게 카우트라는 팝 퀴즈 웹사이트인데 제가 고등학생 때에는 제 기억으로는 막 100명까지는 무료로 받아주고 이랬었는데 요즘은 다 너무 돈을 좋아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40명밖에 안 받는데요. 그 이상 하려면 결제를 하라고 나오네요. 그래서 이제 한 테이블 로우에 한 분만 앉아 계시는 분은 안 계시니까 옆에 계시는 분이랑 파트너가 되셔서 한 분만 로그인 하시고 이제 팀명 정해서 들어오시면 돼요. 들어가면은 네? 넘겼다고 나오나요? 네. 죄송해요. 그러면은 그냥 kahoot.it라고 적으시면 되거든요. kahoot.it라고 적으시면 돼요. 이렇게 적으셔서 들어오셔서 팀명 넣으시면 돼요. 저서 팀으로 팀워크로 해서 들어가서 이제 핀 이제 뜰 거예요. 이제 다들 카운터 들어오셨으면 제가 핀 보여드릴 거니까 다 들어오셨으면은 네,
순위장 나와. 순위장 나와. 감사합니다. 순위장 나와. 누구야? 다 들어오셨나요? 혹시 못 들어오신 분? 들어오신 분 없나요? 월드스 지수. 마음에 들었어요. 이분 나중에 제가 물어볼 거예요. 누군지. 제가 이거는 그냥 솔직히 페이크 가난 아시잖아요. 제 할머니 댁에 저 진짜 가난 초콜릿 있어요. 가나에 보죠. 이분 나중에 저한테 연락하세요. 네, 다 하신 건가요? 네, 시작할게요. 오케이, ready? Let's go. 잘하시네요. 이 정도면 저 강의 잘했나 봐요. 그쵸? 막 찾으신 거 아니죠? 오케이. 이거 그리고 제가 팁 하나 드리려면 이거 빨리 할수록 점수가 더 높이 주어져요. 오케이. 자, 토플 리딩에서 지문은 2개가 나옵니다. 자, next. 준비되셨죠? 원처리 팀 어디예요? 손 들어주실래요? 어디죠? 여기 없어요? 크리트. 오케이. 제부만 있으면 분발하시죠. 오케이, next. 좀 어려운데. 리딩 문제 유형이 아닌 거는 생각하셔야 돼요. 자, 이제 순위가 어떻게 바뀌었을지. 생활연구는 올라갔을 때 1위로 어딨죠? 생활연구? 엄청 열심히 막 아이패드로 쓰는 들리는데. next. 다음 질문 갑니다. negative factual information. 이거는 어떤 걸 묻는 걸까요? 네거티브라는 단어가 궁금해요. 저희 힌트예요. 좋습니다. 순위 확인해 보겠습니다. 도시 어디 있어요? 저희 자랑스러운 후배 조심학과에서 1위를 하셨네요. 좋아요, 아주 좋아요. 스키밍이라는 무엇일까? 이거 제가 약간 살짝 말하긴 했어요. 이거는 스키밍이다. 스키밍이다라고 한번 살짝 말을 했었어요. 처음에. 아주 모든 단어를 외우기 이거 누가 선택했어요? 약간 다른 거는 다 알겠는데 약간 이거 확인할 수 있나? 이거 틀렸는지? 하나? 오케이. 순위 확인해볼게요. 이 트리오 걸스가 아주 잘하고 있어요. 다음
볼까요? 경영 올라가고 있습니다. 경영. 경영 어딨죠? 어디 있어요? 오, 경영. 오케이. 다음. 녹음을 제가 몇 번 들을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스피드 때 이거 이제. 근데 진짜 궁금한 게 무제한 누가 눌렀어요? 무제한 누구예요? 제가 리스닝 하면서 처음에 한 5분 동안 근데 진짜 한 번밖에 못 듣기 때문에 한 번밖에 딱 한 번이기 때문에 잘 들리게 무제한이 한 팀으로 5팀 나온다는 것은 실수로 눌렀다고 생각을 할게요. 네, 볼게요. 경영. 오케이. 퀴어로 분발해야 되겠네요. 자, 노트테이크는 중요한 것은 예쁜 글씨 누구야? 예쁜 글씨 누구예요? 예쁜 글씨 누구야? 예쁜 글씨 누구예요? 야, 혹시 몰라서 진짜 몰라서 선택했을 수도 있으니까 짚고 넘어가자면 글씨체 안 봅니다. 기억하세요. 녹음 내용 절대로 못 배워요. 해보세요. 오케이. 화공 뒤로 누구죠? answer speak가 제일 높대요. 그리고 오답이 가장 적다라는 뜻이에요. 화자의 태도를 묻는 문제는 어떤 요소가 중요할까? 좀 빠르시네요. 제가 조금 강조를 했던 것 같아요. 네모 양 누구예요? 네모 양으로 화자의 태도. 오케이. 오, 트리오 다시 올라왔어. Three in a row. Okay. Next question. 자, 제가 이거 성대모사까지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정말 graceful하고 제가 sarcasm이라고 했죠? 오케이. 오, trio girls. 문제 유형이 아닌 것을 고르시면 돼요. 어려워요? 화공 기호 올라왔습니다. 자, 다음. 스피킹 타스키는 제가 어떤 이유인가요? 개인 의견 말하기라고 했어요. 약간 다른 분들은 모르겠지만 이제는 영문 vs 화분. 오케이, let's see. Next question. 발음보다 어떤 것이 중요할까? 엄청 빨랐네요. 억양. 오케이. 어떤 것이 더 중요할까?
어렵 중요하지만 뭐가 더 중요하냐고 물었어요. 전달력과 논리 구조 정말 중요합니다. 스피킹은 고득점 받기 위해서 그것이 핵심이에요. 와, 좋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잘하기 위한 핵심 전략을 이거 당연히 파란 색깔 답변이 제일 많이 나올 거라는 거 알고 있었는데 설마 초록색은 안 나오겠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초록색 한 분. 단어 많이 쓰기. 스피킹인데요. 오케이. Next question. 오. 생활 연문. 제가 이거 엄청 강조했어요. 틀려도 괜찮다고 했습니다. 물론 정확할수록 좋지만 틀려도 괜찮다. 인맥이 통하는 게 중요해요. overall structure, content, context. 오. 네. 아직 질문들이 몇 개 남았기 때문에 다른 분들 끝까지 힘내시면 돼요. 또 유형 문제 나왔어요. Reading, listening, speaking 다 합쳐진. 좋습니다. 화분교 15개의 문제를 지금 틀리지 않고 계속 맞추신 거예요. 화분교가 누구였죠? 어디죠? 오케이. Next question. 총 몇 개 에세이를 써야 하나요? 첫 번째 거는 비교하는 거였죠. 그리고 두 번째 거는 나의 의견, 어떤 대화의 장에 참여를 하는 것. 그렇게 두 가지입니다. 화공기호 그대로 아니는 건가요? 아니면 큐 조금만 더 힘내시면 다음 문제. 이거는 만점인 거예요? 화분기호 그대로 이기는 건가요? 이거는 조금만 더 힘내시면. 고급 연결가 아닌 거는 이거 좀 쉬운데. 이것도 틀리면은 곤란해요. because 뭐 고급 연결어, 기본의 연결어이긴 하죠. 근데 이거 서클은 연결어가 자체가 아니지 않나. 서클 이렇게 저희 그런 연결어가 아니죠. because는 연결어고. 제가 아까 리딩 할 때 제가 팁 뭐 드렸어요? 틀린 거부터 다 그냥 캔슬 하라고 했죠.
시간은 이거 좀 헷갈릴 수 있어요. 맞아요. 길게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길게 쓰는 것보다 이게 중요하죠. 성공률 조금만 힘내시면 가능성 아직 있어요. 시쓰기 누구예요? 이러시면 안 돼요. 시 쓰시면은 고득점 못 받아요. 제일 기대되시는 건 순위일 거예요. 확인해 볼게요. 오. 이제 단 한 문제가 남았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 문제를 빠르게 맞추면 이게 순위가 바뀔 수도 있어요. 제 기억으로는 이거 더블 포인트를 넣어놨기 때문에 마지막 질문, 보너스 퀘스천 이 기회를 노리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고! 더블 포인트. 이거는 그냥 이제 누가 제일 빨리 누르나 이거를 보려고 했던 거예요. 네. 볼게요. 3위 김나은입니다. 그러면 1위는 저한테 개별적으로 꼭 한 번씩 남겨주시면 제가 상품 전달해드립니다. 그거 아시나요? 그 뭐지 상품 있잖아요. 프로그램 규칙상 프로그램 규칙상 기프티콘 이런 걸 주면 안 되거든요. 근데 사비를 써서 기프티콘 주는 건 가능해요. 그래서 이기신 분들은 제가 개인적으로 기프티콘 보내드릴게요. 저한테 연락 주세요. 오케이. 자, 퀴즈 재밌으셨나요? 조금 제가 재밌게 하고 싶어서 제가 고등학생 때 카우스 많이 해서 재밌어서 한번 해봤습니다. 마지막 Q&A 세션 없나요? 없나요? 오케이. 감사합니다. 이렇게 토플 프로그램 마무리되었고요. 이제 나중에 만약에 질문 생기거나 토플 시험 보는데 이제 시간이 얼마 없다. 질문 물어보고 싶다. 뭐 이메일이든 메일이든 하는 거 언제든 편하게 해주세요. 네, 수고 많으셨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